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통시장 점포 혁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어떤 점포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 서비스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염, 위생, 소비지의 생산지 로컬 푸드 연계 전략 이런 것들을 혁신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건강 중시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소금을 적게 쓰는 식당, 또 예를 들면 그래서 나트륨 줄이고 당 줄이고 건강 올리고 이러한 이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이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앞치마를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굉장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특히 위생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로 된 일회용 위생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푸드 전략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소비지 시장의 경우에는 생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로컬 어떤 그런 푸드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비지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생산지와 연계해서 로컬 푸드 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울금하면 저기 전라남도 진도가 주 특산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방학동 도깨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지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특산물, 지역 특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도의 울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울금을 통한 어떤 울금 돈가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울금한, 울금 분말, 울금 비누, 울금 조미료 등을 이렇게 상품화했습니다. 그래서 울금을 활용한 소비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산물 연계해서 이렇게 로컬 푸드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서울 북촌에 있는 호떡집인데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신문지에 이렇게 호떡을 사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위생적이었는데 이렇게 포장지를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우리가 먹거리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조그마한 거지만 이러한 포장지도 정말 위생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우리가 소비자에게 보다 신뢰받는 그러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품 서비스 혁신 전략으로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제주도 동문시장에 있는 제라헌 오메기떡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특산물은 또 오메기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우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오메기떡입니다만은 이렇게 포장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우리 온라인 판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하고 또 이제 택배로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스도 위생적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남대문 시장에 있는 이러한 만두인데 굉장히 줄 서서 사가는 이런 만두입니다. 여기에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용문 천년시장에서 개발한 이제 우리 시장의 그러한 상품인데요. 일명 이제 PB 상품이라 그러죠. 이제 그 양평 용문면에 있는 우리 용문 천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용문사의 천년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유명하기 때문에 은행 산채 왕만두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두를 상품 개발한 그런 상품 혁신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산물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상권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시장에서 또 이제 앞으로 많이 신경 써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외국의 사례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 전통시장에서 점포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그러죠. 어떤 컬러 마케팅을 갖다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우리 전통시장들도 그동안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시장들도 이렇게 컬러 마케팅을 하면서 잘 돼 있고, 우리 부천 상동시장도 지금 이제 특성화 시장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여기 밑에는 이제 우리 부천 상동시장 제가 점포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 전통시장, 특히 우리 상동시장도 이제는 VMD 그다음에 컬러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품을 혁신하는 전략으로서 우리가 이제 또 트렌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네트로, 네트로 뭔지 아시죠? 복고풍. 누트로는 이제 네트로에다가 누하고 네트로를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옛날에 네트로 복고풍을 새롭게 한 거. 그 다음에 힙트로는 이제 힙하다, 이거는 이제 좀 신선화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신선하게 복고풍을 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 언론 지상에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곰표 맥주, 곰표 스낵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표 맥주, 그 다음에 이제 금성사 맥주, 그 다음에 이제 뽑아 이런 것도 요즘 유행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디지털 시대이지만 또 아날로그적인 이러한 과거에 했던 이제 오락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뭘 시사하느냐? 또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복고풍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이러한 복고풍의 네트로 시대에 우리 전통시장이 과거에 향수해졌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소비자로부터 보다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차원에서 제가 또 네트로 복고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술 혁신 전략을 우리가 또 통해서 우리가 점포를 혁신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무인 점포 전략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슈퍼인데요.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하고, 야간에는 이제 무인 스마트 점포를 도입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시간을 확대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내내 영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상권이 확대되고, 따라서 고객의 매출이 증대되고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의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야간 스마트 무인 점포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게 우리 전통시장도 앞으로 이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객들에게 보다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비용도 절감하고, 또 회전율도 증대시키고, 따라서 고객 매출을 증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신 것 같지만 기다릴 때 테이블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된 그러한 예약 대기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주문도 이제 무인 주문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기술, 스마트 미러라고 이제 스마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내 체형에 맞는데 이게 맞는 그런 옷, 내 체형에 맞는 어떤 그러한 신발 이런 것들을 갖다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도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도 관심을 갖고 도입을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요즘에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도 온라인 쇼핑 혁신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 신도 꼼지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흥정 가능한 그러한 장보기 배송 앱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은 이 앱으로 이제 흥정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온라인 혁신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 혁신 면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우리가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시장에 이제 어떤 그 특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은 대면 판매에 장점을 활용한 그러한 차별화 전략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재미를 제공한다든가 고객에게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레시피를 알려드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품 정보를 갖다 제공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기 삼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구 신매시장 같은 경우는 배달 서비스를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어떤 상품뿐만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도 혁신해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로컬 푸드는 이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이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로컬 푸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부천 상동시장 위치하고 있는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채소도 재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쌀도 재배하고 복숭아도 또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우리 부천 지역도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농산물 생산이 되었지만 지금 이제 소비지 시장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 시장이다 보니까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은 서울 방학동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울금하면 이제 진도가 굉장히 이제 생산지로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방학동 도깨비시장에서는 진도에 울금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울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금을 활용해가지고 울금 돈가스라든가 울금 한, 울금 만두 등등 울금을 활용한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만 다른 생산지와 연계해가지고 그 특산물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특산물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 판매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다른 또 2차적인 이런 그런 상품을 만든다면, 비록 어떤 생산지 시장은 아니지만 그런 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로컬 푸드 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도 이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도 진출해서 판매하는 1점포 2 채널 전략을 이제 계속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우리 전통시장에 1점포 2 영업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시장 지원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공동 마케팅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온라인 플랫폼 바우처 사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 전통 시장에 있는 우리 상인분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이렇게 입점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국비로 90%를 지원해 드리고요. 우리 상인분들 자부담 10%로서 상인분들의 자부담은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리 전통시장의 비대면 온라인 판매 강화를 위해서 오는 2025년까지 주문과 배달, 그 다음에 무선 결제, 그 다음에 가상 현실 지도 등이 가능한 그런 디지털화된 스마트 전통시장 500곳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